예. 자, 3강 순서죠. 예. 도로교통법 3강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되는 걸 설명할 때 잘 옆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3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1번이죠. 자, 40번까지 2강 순서에서 풀었죠. 자, 41번을 보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원상회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부순 놈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부순 놈이 있으니까 뭐 원상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의 또는 어떤 과실로 어떤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했다든지 이전했다든지 뭐 철거했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떤 손상을 가게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차의 운전도 교통을 해서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렇죠.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원상회복이 돼야 되겠잖아. 물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서 신호기미 안전표지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맞죠? 요런 경우도 일단 분할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화물에 적재함에다가 실을 때 나눠서 실을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수송하다가 교통안전시설이 부서졌다든지 등등 이러면 일단은 원상복구든지 아니면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을 물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 등을 위해서 무인교통 단속을 이전하거나 철거한다. 그렇죠? 자기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는 국가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하다가 그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했다면 손해를 끼쳤다든지 하면은 원상회복을 해주든지 물어줘야 되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요로 1번, 2번, 3번은요 전부 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인 제공을 했을 때는 원상회복해야 되죠. 아니면 비용을 물어준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그렇죠. 물어줘야 되죠.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근데 4번을 봅시다. 긴급자동차가 환자를 이송하다 과속으로 인했다. 긴급자동차가 환자를 이송하다가 과속으로 인한 거는 본래부터 긴급자동차 등등 이런 거는 뭐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당연히 과속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속도 위반에는 긴급자동차가 걸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특례가 있잖아요. 근데 뭐 교통주차 안전시설을 손괴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원상회복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 아무 잘못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답 어렵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정답이라고요? 긴급자동차는 맞죠? 과속으로 갈 수 있죠. 긴급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손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은 자기들이 어떤 공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런 거는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간에 원인 제공이 됐으니까 1번, 2번, 3번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42번 버스 신호등. 자, 이런 문제는 뭐 푸는 요령이 있다 그랬죠. 전멸이 뭐냐? 등화가 뭐냐? 이거 가지고만 답해도 답 풀리죠. 전멸이 뭐예요? 깜빡깜빡거리고, 그죠?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 그냥 전멸이란 말 없으면 등화 이러면 어떻게 돼? 뭐 등화는 뭐 켜졌다 이 말이고. 그럼 황색이 등화의 전멸이 뭡니까? 깜빡깜빡이죠. 황색이 깜빡거릴 때는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는 이미 들어와 있으면 신속히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버스 신호등 황색 등화가 뭡니까? 그렇죠. 안전표지에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뭡니까?
직전에서 정지해라. 정지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에 직전에서 정지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적색 등화죠. 적색. 이건 황색이 아니죠. 적색. 직진이 뭡니까? 이건 녹색이고, 그렇죠? 녹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시정지란 말 있잖아요. 일시정지. 그래서 일시정지. 적색 등화의 전멸. 그렇죠. 요거는 적색 등화의 전멸이 됩니다. 하여튼 정리합시다. 녹색, 황색, 적색에서 항상 등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보고 아니면 전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답을 골라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색 같은 경우에 전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무슨 단어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적색 등화. 자, 보세요. 적색 등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정지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적색불이 켜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라는 말이 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적색 등화가 전멸된다. 뭐 이런 말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일시정지란 말을 항상 떠올리라 그랬죠. 됐죠? 요것도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그 정리해놔요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긴데 지문이 길다고 어렵고 지문이 짧다고 쉽고 이게 아닙니다. 키워드 찾는 요령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적색등화다 그러면 정지지 뭐 적색등화의 전멸은 일시정지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 그럼 녹색은 뭐예요? 녹색은 직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녹색은 직진하면 녹색이야 뭐 녹색은 뭐 저 직진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황색이 약간 헷갈린단 말이야. 황색은 역시 마찬가지. 황색의 전멸이잖아요. 전멸은 그렇죠.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주의하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진행하면 되는 거야. 운전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정지선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이미 정지선 안에 들어왔다. 이런 거. 이런 건 이미 정지선 앞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죠. 바로 일시정지한다든지 해서 바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황색 등화의 전멸은 바로 그렇죠. 이미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차만은 어떻게 돼? 표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요거는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차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요번 시험에 서울에 났죠. 서울에. 전북이죠. 전북에 났죠. 21년도 전북.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에 42번의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예.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노면 표시. 자, 요거는 위에 삼각대 2개 딱 있는 게 뭡니까? 예. 위로 삼각대니까 뭐예요? 오르막이죠. 뭐, 오르막 경사면 아닙니까? 이거. 오르막 경사면이에요. 오르막 경사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40번 쉬운 건 빨리빨리 갑니다. 44번. 지시표시. 자, 또 나왔죠. 자, 지시표시. 주규지번호. 됐죠? 주규지번호. 그러면 지시표지. 그러면 주규지에서 자, 지 한번 봅시다. 주의표지는 무슨 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위헌물이죠. 주의해라 이 말이고 규제는 이런 거죠. 제한이나 금지라 그랬죠. 제한이나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시표지는 그렇죠. 통행, 구분 이런 거죠. 통행 구분, 통행 방법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통행 방법, 통행 구분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3대 안전표지라 그런단 말이야. 3대 안전표지. 그 지시표지 내용은 뭡니까? 지시표지 내용은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면 뭐 이거는 뭡니까? 위헌물이니까 주의표지지 뭐. 맞죠? 이거는 보조표시고. 그러니까 뭐 정답이 뭐 제한 금지는 이거는 뭐 규제표시고 이거는 필요한 통행 방법, 통행 구분이니까 통행 방법. 그래서 지시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됐죠? 뭐 이런 거야 쉽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시고 45번 합니다. 도로의 사용 용어. 역시 용어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 뭐 서울 같은 데는 용어가 빠진 적이 없었지. 예. 그런데 도로교통 사용도로 용어의 정의 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죠. 길 가장자리고 안전지대, 서행, 정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길 가장자리고 이게 뭡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야, 구분되지 아니한 곳이야. 구분되지 아니한 곳. 그렇죠.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마,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마,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맞죠? 서행. 서행이란 말은 항상 뭐야? 느린 속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죠. 느린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앞서가는 다른 차 옆에서 그 차의 앞으로 가는 건 이건 서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건 서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지르기지 앞지르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건 앞지르죠.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뭐 쉽습니다. 서행이란 말은 느린 속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6번으로 갑니다. 녹색, 황색 적시 역시 삼색 신호기. 아까 얘기했죠. 역시 삼색 신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녹색 등화. 녹색 등화 직진할 수 있죠. 우회전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직진, 우회전 할 수 있죠. 예. 그다음 황색 등화의 경우는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전이야 가능하고 정지선 횡단보도일 때는 그렇죠. 직전에서 정지가 돼줘야 되죠. 황색 등화는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뭐야?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신속히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주의하면서 황색 등화가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는 황색 등화가 있으면 그렇죠. 정지해 줘야 돼요. 정지해 줘야 돼. 그 다음에 3번 적색 등화의 전멸. 적색 등화의 전멸 아까 풀어봤죠. 키워드 빨간불. 빨간불이 깜빡깜빡 전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단어가 딱 떠올려야 돼요? 일시정지지. 일시정지. 주의하면서 진행. 이건 황색이잖아. 일시정지지. 맞죠? 일시정지지. 그래서 당연히 3번이 정답이고 녹색 동화는 뭐야? 비보 좌회전 표시가 없을 때는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비보 좌회전 구역에서는 비보 좌회전일 때는 녹색일 때 좌회전 들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녹색 등화할 때는 비보온 좌회전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따로 비보온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이 맞다. 맞죠? 예. 그래서 적색 등화의 전멸의 경우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요거는 일시정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시정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비보라고 신호등에 비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신호기가. 그럴 때는 녹색 등화할 때 비보 좌회전 하면 되죠.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안 된다는 거지. 없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7번 노면 표지에 사용되는 선의 종류. 점선. 점선이 뭡니까? 점선은 뭐 어떻게 돼요? 실선하고 뭐가 달라요? 허용한다는 거 아니야. 허용한다는 거죠. 점선은 허용한다는 거고 실선은 뭡니까? 제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점선이니까 정답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8번. 안전표시가 설치한 것은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는 뭐 간격만 봐도 알겠네요. 차간거리. 차간거리를 얼마 두라고요? 50m를 줘라 이 말입니다. 차간거리 50m. 차간거리를 50m 줘라. 바로 정답 나오네요. 차간거리 50m 줘라 이 말이죠. 안전거리 확보죠. 그러면 차간거리 50m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바로 정답이 나오면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49번. 요거는요. 자전거 한 대만 그려져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 자전거 한 대만 그려져 있는 거는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입니다.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표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표지입니다. 주의표지. 예, 주의표지. 그래서 그 그림 134번을 보시면 돼요. 134번. 요거는 주의표지에 해당됩니다. 주의표지. 요 자전거 한 대만 그려져 있는 거는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4번 그림을 보시면 돼요. 134번 그림. 책에 134번 그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자, 일단 50번을 갑니다. 50번.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교차로에서 자 보세요. 교차로에서 통행할 방향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 백색 점선으로 표시한 노면 표지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백색 점선으로 표시했다든지 이런 거. 백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이게 좌회전 쪽도 있고 우회전 쪽도 있죠. 유도하는 거죠. 유도. 백색 그러니까 교차로 내에서 백색 점선으로 표시한 노면 표지는 유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도한다. 요게 좌회전 쪽도 있어요. 유도가. 그래서 요게 525번 그림 525번 525번 노면 표지에 525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25번 유도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도선. 그래서 525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유도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좌회전 유도선도 있습니다. 524번인가요? 524번, 525번, 526번 요 부분을 보시면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한 거 백색 점선. 자, 그 다음에 51, 요거는 유도선이죠? 예, 51번. 요 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시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시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그렇죠. 노면 표지인데 515번 그림에 보시면 515번, 516번에 나와 있습니다. 515번과 51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A가 뭐냐면은 요 A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요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요거는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렇게 실선으로 딱 황색 실선으로 막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 표시고 요거는 황색 점선으로 일단 가장자리에 하나씩 해놓고 안에 점선들 요거는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요거는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예, 그 다음 52번으로 갑니다. 52번. 자, 주의표지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고 주규지 번호 됐죠? 그러면 뭐 옳은 것은 그랬죠. 요거는 뭡니까? 위험하거나 요거는 주의표지에 해당되는 거고 주의표지. 요거는 뭐야? 통행 방법, 통행 구분이니까 주규지에서 지시표지에 해당되는 거고 지시표지에 해당되는 거고 뭐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도로교통의 안전에서 각종의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 문자 등으로 선으로 도로 사용계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예,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 문자 등으로 도로 표지 같은 데가 하면 이건 무슨 표지가 되는 거야? 요거는 노면 표지에 해당되는 거라고. 노면 표지에 주의 규제 지시 등을 바닥, 도로 바닥 등등에 표시한다면 요거는 노면 표지에 대한 설명이죠. 보조 표지는 주 기능을 보충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제한금지 제한금지니까 규제 맞습니까? 그렇죠. 규제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자, 쉽죠? 뭐 이런 거. 53번. 자, 아까는 자전거 한 대만 있었잖아요. 아까는 자전거 한 대만 있는 거는 뭐랬어요?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자전거 위에 막대가 하나씩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다는 횡단도입니다.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로입니다. 아까 자전거 한 대만 그리던 거하고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 자,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특례. 긴급자동차 특례를 요번에 다 개정됐죠. 그래서 다 들어가죠, 이제. 다만 요거는 안 들어가죠. 철길 건너물 통과 방법 위반. 뭐뭐가 특례가 다 적용된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요게 옛날에 안 들어갔었는데 요게 생겼죠. 새로 생긴 겁니다. 개정된 거죠. 새로 생겨요. 옛날에 이게 특례 적용을 안 받았죠. 근데 새로 생긴 거예요. 외우는 요령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신호위반. 그렇죠? 신호위반도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은 이거는 아직도 특례 적용을 못 받죠. 왜냐하면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까지 특례를 만들어주면 이거 대형 사고 나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4번. 자, 마지막 문제인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수업 시간에 많이 늘어났죠. 외우는 요령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맞죠?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뭐 대안학교도 들어가고 외국인 학교도 들어가고 뭐 당연히 그렇죠. 뭐 학원도 들어갈 수 있고 있는데 사립도서관은 없죠. 사립도서관에 무슨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갑니까? 사립도서관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네, 4번. 그래서 자, 일단 3강 순서는 간단하게 여기서 1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잠깐 쉬셨다가 4강에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